오늘은 민주정치 들어가기 전에 68쪽이죠. 정치 권력과 법치주의인데, 정치 권력은 정당성이 있어야겠죠. 그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법치주의를 통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정치 권력과 법치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정치 권력보다는 이 법치주의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자, 27번에 다음 법조항의 의의에 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의무이며 인간의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효력 있는 법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구속한다.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구속한다니까 이게 법치주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법치주의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구라고 했는데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죠. 1949년 독일헌법 1조래요. 그러니까 1949년이니까 히틀러 이후잖아요. 히틀러 이후. 그러면 자, 틀린 거 골라야 돼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걸 우리는 실질적 법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효력 있는 법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구성한다. 이 말 자체가 실질적 법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법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실질적 법치면서 1949년의 독일헌법이죠. 그 다음에 법 제정에서 합법적 절차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실질적 법치가 등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은 지금까지 다 맞았으니까 틀렸겠네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합법성이 결여되더라도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실질적 법치라고 할 수 있다. 땡.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형식적 법치라는 게 형식적 법치는 군주가 법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법 자체가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수단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해요. 이거 이미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미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적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이기 때문에 이 형식적 법치는 합법성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합법성만을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지면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 되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에요. 이게 바로 형식적 법치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의 수권법이죠. 이 수권법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신헌법이 있잖아요. 유신헌법. 이게 이제 형식적 법치를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악법도 법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독재로 악용되는 거죠. 독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게 바로 형식적 법치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양하고, 이걸 멀리하고, 지양하고 등장한 게 실질적 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 법치는 합법성 플러스 법의 목적이나 법의 이념이 사회 정의에 합당해야 돼요. 사회 정의에 일치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당성이라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게 실질적 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질적 법치에서는 악법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법은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 법칙은 그림으로 나타나면 법 위에 군주가 있고, 그러니까 군주는 그 법을, 그러니까 이거 법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리 임용 시험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하고 법의 지배, 이 말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는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군주는 국민을 지배,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실현하는 방안이 있어야겠죠. 실현하는 방안, 실현 방법. 그게 바로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헌, 법률, 심사, 위헌법률 심사라든가 또 국민 소원 심판, 국민 소원 심판. 또 입법사법 행정을 서로 견제하는 권력 분립. 이런 제도들이 전부 이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실질적 법칙을 실현하는 방법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은 법치주의 가지고 출제 될 만한 건 다 소개가 됐고요. 28번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가번을 보면 의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법률을 만들며 법률은 곧 국민의 의사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회는 어떠한 법률이든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자, 이것은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형식적 법칙에 가까운 이야기죠. 나번 한번 볼게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즉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 정당성도 확보해야 된다. 따라서 가번이 형식적 법치에 관한 주장이라면 나번은 실질적 법치에 대한 주장이겠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1번 가는 법을 도구로 한 합법적 독재를 예방하려면 실질적 법치가 등장해야죠. 합법적 독재가 우려되는 게 가번이겠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공동체의 목적에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강조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가는 통치의 정당성, 나는 통치의 합법성. 거꾸로 돼 있죠? 합법성하고 정당성이 거꾸로 돼 있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가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법원이다. 자, 법치주의. 이 두 가지가 바로 형식적 법칙은, 실질적 법칙은 이게 법치주의잖아요. 형식적 법치도 법치주의고 실질적 법치도 법치주의잖아요. 이 두 개 다 모두 묶으면 법치주의예요. 그럼 법치주의가 왜 나왔냐고요? 왜 나왔냐면 그 이전에는 법으로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그게 뭐예요? 인치주의죠. 그러니까 인치주의는 군주가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곧 집이 곧 국가인 거야. 내가 곧 국가야. 내가 곧 법이야. 이러한 인치주의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장한 게 법치주의니까 28번 문제는 4번 인치주의에 대립된 법치주의로 정답 되겠고요. 29번 밑줄 친 설명 옳지 않은 것 기억. 어떤 법이 인간으로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행위 이를테면 강도, 살인, 절도 이것을 하도록 요구했다면 그건 악법이겠죠. 그러죠. 각 개인은 보편적 이성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해야 한다. 만약 법이 개인들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 법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 무효가 된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됩니다. 기억은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법이 만들었다면 그건 악법이잖아요.
형식적 법제에서는 악법도 법이지만 실질적 법제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자연법론에 의하면 제가 자연법하고 실정법하고 차이 말씀드렸었죠. 이게 자연법이라는 게 자연법론자라는 게 뭐냐면 천부 인권 사상을 주장한 천부 인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연법과 대응되는 게 실정법이라고요. 실정법. 그러니까 이게 실정법은 이게 실정법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요. 이건 실정권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명할 때 최근에 요런 표현을 요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천부인권 자연법은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본권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초국가적 기본권이에요. 초국가적이면서 헌법에 없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라고요. 이렇게 연결시켜버리세요. 자연법, 자연권 이렇게 나오면 절대적이고 초국가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실정법이나 실정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상대적인 것이고 한 국가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되는 열거적 기본권이에요. 열거적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가끔 그 사례를 가지고 사례를 보기에다 주고 그 사례에 해당되는 거 있는 대로 고르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4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돼야 되니까 자유권하고 평등권.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이제 70년에 등장했지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최초로 등장했던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 요 네 가지만이 자연법 사상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런가 하면 이걸 제외한 거, 이를테면 참정권이라든가 청구권이라든가 사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과 연결시켜서 최근에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으로 와서요. 29번에 2번. 자연법론에 의하면 의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니은과 일치한다. 니은이 뭐죠? 보편적 이성이니까 여러분 여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했죠.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사회마다 그 사회마다 진리로 또는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가 저쪽 가면 불허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법론에 의하면 의회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니은과 일치할 수가 없죠. 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은 실정법이니까. 실정법은 자연법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자, 3, 4번은 공부거리를 확인합시다. 디귿번.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개인들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건 무효라는 거죠. 자, 견해에 따르면 합법적인 독재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맞고. 자연법 사상에 가면 니은이 즉 보편적 이성에 의한 것이 그 실정법 정당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됐죠? 기억 어떤 법? 실정법. 니은 보편적 이성 이게 자연법이잖아요. 자, 이제 민주정치 과정으로 갑니다. 정부 형태와 정치제도. 자, 먼저 정부 형태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전형적인 정부 형태하고 변형된 정부 형태가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겠죠. 자, 정부 형태. 전형적인 정부 형태 2가지가 있죠. 영국에서 출발한 의원 내각제가 있고 미국에서 출발한 대통령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전형적인 정부 형태예요. 그런데 이 정부 형태의 출발점이 다르죠. 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뿌리가 어떻게 다르냐면
의원 내각제의 뿌리는 입헌 군주제죠. 영국에 입헌 군주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의원 내각제고, 대통령제의 뿌리는 이게 미국은요 군주제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영국에서 독립된 나라니까. 여기는 독창적인 제도, 즉 민주 공화제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제가 등장한 것이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건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어떤 사이냐 이거까지 구분해요.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권력이 분립이 되면 그건 대통령제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짝짝꿍을 해. 같이 다녀. 권력이 융합돼요. 그러면 의원 내각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공통점은 사법부의 독립이 있네요. 그러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고, 변형된 게 있어요. 변형된 정부 형태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프랑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융합형이라고 해가지고, 융합형이라고 해서,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죠.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 요소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가끔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변형된 게 이게 이원 집정부대거든요. 이원 집정부제. 근데 이 이원 집정부제가 이게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강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대통령제를 결합시킨 거라고. 좀 특징적이죠. 좀 이따 문제 풀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프랑스의 정부 형태는 그 뿌리가 입헌 공화제거든요. 근데 다 달라요, 이렇게. 입헌 군주제, 민주공화제, 입헌 공화제. 우리나라도 민주공화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는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일단 와서, 그림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땡땡국의 총선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적절하게 추론한 걸 고르래요. 단 땡땡국의 총 의석수는 200석이래요. 그럼 딱 보시는 바와 같이 200석 중에 왼쪽은 A당이 105석을 차지했으니까 과반 의석을 확보했죠. 그러면 단독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 오른쪽을 보니까 100석을 초과하는, 즉 과반을 초과하는 101석을 초과하는 정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설명할 때에 이 영국식 의원 내각제는 단독 내각이 구성되어야만이 전국의 안정을 가져온다. 그럼 전국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양당제가 확립이 돼야 된다. 양당제가 확립이 돼야 둘 중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같이 다당제의 경우에는요, 이 단독 내각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은 그나마 단독 내각인데요. 아베 이전만 하더라도요, 연립 내각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상이 자주 바뀐 적이 있었어. 왜냐하면 단독 내각이 아니라 연립 내각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 내각제에서 연립 내각과 단독 내각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1번. 내각을 구성하기가 수월해졌다가 아니라 연립 내각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A당이 65석인데 A당은 B당하고 손잡을 수도 있고 D당하고 손잡을 수도 있고 C당하고도 손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하고도 손을 잡아서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색깔이 비슷한 것끼리 뭉쳐야 되는데 색깔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이다. 아니죠. 연립 내각이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겠죠. 단독 내각일 때 책임 정치가 확실해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3번.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단독 내각의 경우의 문제점이 다수당 횡포죠. 근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다수당 횡포를 막을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대통령제에서는 다수당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법률안 거부권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죠. 단독 내각이 아니라 연립 내각으로 되다 보면 다수당 횡포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3번에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아니죠. 연립 내각이니까 다른 정당 소속의 강요도 구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문제. 표는 A에서 D국계를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로 분류한 겁니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걸 고르래요. 단 A에서 D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내각제네요. 그런데 지금 A국하고 C국은 대통령제이면서 차이가 양당제냐 다당제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당제와 다당제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가야겠네요. 양당제는 정당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전국의 안정을 가져와요. 전국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양당제. 다양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당제는요. 다양한 정당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국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서로 장단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A, C는 대통령제고 B하고 D는 의원내각제에서 각각 양당제와 다당제로 되어 있네요. A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B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겠죠. 영국. 그 다음에 C국과 D국은 대표적인 나라 찾기가 어려워요. 미국과 영국이 전형적인 국가 형태니까. 그러니까 C와 D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이면서 다당제를 채택한 나라는 우리 한국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D국은 의원 내각제면서 다당제면 일본과 유사해요. 똑같지는 않고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자, 1번 A국은 C국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의견 하면 정당제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A국은 양당제고 C국은 다당제니까 A국이 다양한 의견 반영해요? C국이 반영해요? C국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거꾸로 돼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B국은 C국에 비해 의회 다수당 횡포 가능성. 자, 다수당 횡포 가능성은 정당제도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형태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높은 건 의원 내각제니까 의원 내각제는 B국은 C국 대통령제. 맞네 이건.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4번 틀렸겠죠? 이 정도야 뭐 여러분 스스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바뀌고 넘어갈게요. 3번 문제. 왼쪽에 정부 형태하고 오른쪽에 이제 정당별 의석수 그리고 이 두 자료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일단 정부 형태를 보니까 선거가 두 번이 있죠. 선거가 두 번이 있으니까 이건 대통령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선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정당별 의석수 보니까 A정당이 100석 과반을 못 넘었네요. 총 250인데 그 중에 다수당이 100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과반 의석을 확보 못했네요. 근데 저 위에 또 힌트가 하나 나와 있네. 행정부의 수반이 비당 소속이래요. 대통령은 비당 소속이래요. 근데 비당은 의석수가 70이죠. 그러면 이제 A당, 야당인데 야당이 더 많네.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여소야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여소야대를 우리 지금 오른쪽에 정당별 의석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좀 불안해지겠죠. 자,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됩니다. 1번.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여소야대에서 힌트를 얻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하고 국회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대통령제에서는 해결책이 있나요, 없나요? 이 여소야대의 경우에 지금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충돌이 됐다면 이거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 간에 다툼이 생겼다면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로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면 되고 내각은 불신임을 얻자마자 바로 국회를 해산해가지고 선거를 다시 한번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의원내각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전국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더욱더 불안해지겠죠. 1번 정답. 나머지 뭐 다 틀렸을 테니까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더 많은 문제를 풀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4번 문제. 정부 형태에서 가의 권한. 여기 보니까 선거가 2번 있네요. 그럼 이거 대통령제네요. 그리고 가와 행정부가 있는데 선거로 뽑는 거니까 행정부하고 입법부겠죠. 그럼 가에 들어갈 것은 입법부예요. 그러면 입법부는 행정부를 동의와 승인을 통해서 견제하고 행정부는 의회, 즉 국회를 법률안 거부를 통해서 견제하는 전형적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미리 헌법 예습을 한다면 국회의 승인을 얻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비 및 지출. 보고에서 승인 얻어야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긴급 명령권. 국회에다 통고만 하면 되는 거 하나밖에 없었죠. 계엄 선포. 그 나머지는 전부 동의사항이에요. 다만 특별사면은 동의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일반 사면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 사면은 동의도 필요 없다. 이렇게 헌법 시간에 공부했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다시 와서요. 가의 권한, 입법부의 권한이 아닌 걸 찾으래요. 1번. 행정부 수반에 대해 탄핵 소추할 수 있다. 맞죠? 동의 승인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권도 의회, 국회의 권한입니다. 2번. 전국 안정을 위해 연립정부를 구성할 연립정부라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만 나오는 얘기지 대통령제에서는 연립정부라는 말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3번, 4번 맞겠죠? 행정부 수반이 거부한 법률안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재의결권이죠. 재의권이죠.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면은 그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던 것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4번. 정부 형태의 변화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 발의할 수 있다. 누가? 입법부가. 우리나라의 헌법을 예로 든다면 국회 제적 과반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부예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정부라고 하면 틀려요. 일반 법률 개정은 대통령의 정부예요. 그때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일반 법률이냐 헌법이냐에 따라 달라요. 제한권자가. 그래서 4번은 2번만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맞다고 봐야 되고요. 5번. 그림은 의회 행정부 관계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형태를 A, B로 나타낸 거래요. 그 특징 중 잘못된 것. 그러면 권력 융합이 강한 게 A죠. 그럼 당연히 A는 의원내각제고 B는 대통령제. 이렇게 해서 접근해 나가면 됩니다. 틀린 거 고르래요. A, 즉 의원내각제 행정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번 받고 2번 B.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맞죠? 2번도 받고 3번 B.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 땡. 견제가 쉬워요. 그 견제 제도가 뭐였더라? 법률안 거부권 이렇게 공부했어요.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 B는 즉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의원이 행정부 강요를 겸직할 수 B가 뭐죠? 대통령제죠. 대통령제는 행정부 강요를 겸임할 수 없다. 맞잖아요. 맞죠? B는 A와 달리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행정부 강요 겸비할 수 없다. 4번도 맞잖아요. 헷갈려요? 여러분, 영국에서는 의회가 몇 시에 열린다고 그랬죠? 오후 2시에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2시에 열려요? 오전에는 행정부 강요, 장관일 보고 오후에 입법부일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오전부터 의회가 열려요. 왜? 밥 먹고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영국의 국회의원은 밥 먹고 할 일이 많아요. 장관 일도 봐야 되고 의회 일도 봐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의회 구경 가려면 오후에 가야 돼요. 오전에는 영업 안 합니다. 영국 의회는. 이게 바로 이제 행정 강요를 겸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 또 나왔네요. 전형하니까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겠죠.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가? 예 하면 뭐예요? 대통령제. 아니요 하면 이제 의원 내각제겠죠. 그러니까 B는 볼 것도 없이 의원 내각제예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1번 A. 대통령제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가능하지만 1번 틀렸고 2번 A 의회는 의원 내각제 의회는 영국의 의회는 강요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 A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회에서는 대통령제 의회는 강요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 맞잖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죠. 장관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청문회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2번은 맞고 그래서 정답이고요. 3번은 왜 틀렸을까요? B니까 영국식 의원 내각제네요. 행정부 수반을 탄핵 이건 아니죠. 탄핵은 대통령제에서만 성립되는 용어고요. 그다음에 B 의원 내각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할 땡.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해야겠죠. 넘어갑니다. 7번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갖춘 정부 형태 옳은 걸 찾으래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총리와 내각이 존재한다. 총리 내각이면 의원 내각제 같으네. 국방 외교는 대통령이 여기 또 대통령이 나왔네.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이 그 밖에 국내 대치는 총리. 이거 뭐예요? 이원 집정부제네요.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 그 다음에 대통령과 의회 의원은 모두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는데 임명은 누가 해요? 총리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총리 파면은 해임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식 정부 형태는 드골헌법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대통령이 끝발이 없어요. 그냥 외교와 국방에만 담당하면 되는데 국가가 좀 비상사태가 되잖아요. 국가가 내외적으로 위험에 빠지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발동이 돼요. 그럼 비상대권이 발동되면 총리를 해임해버립니다. 총리를 해임해버리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이 대권을 행사해요. 이게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입헌 군주제 국가를 전제로 해서 운영되더라. 입헌 군주제가 아니죠. 여기 있잖아. 프랑스는 입헌 공화제입니다. 입헌 공화제. 입헌 군주제는 영국이에요. 영국이 입헌 군주제에 의한 의원 내각제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의회에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땡. 대통령 책임 없어요. 총리만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비상대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은 끝발이 좋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대통령과 총리는 정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취지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예요. 둘이 나눠가는 거잖아요.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이, 나머지는 총리가. 이원 집정부제.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소속은 항상 일치하지 하는 게 아니죠.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동거 정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8번 문제. 그림은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건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걸 그려요. 그러니까 가는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제만의 특징이에요.
그 공통된 부분은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겠죠. 공통된 부분은 사법부가 독립된다는 게 공통점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이건 의원 내각제만의 특징인데 지금 문제는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보라고 했으니까 의원 내각제와는 상관없고요. 대통령제만의 특징을 찾으면 돼요. 1번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징한다. 이건 영국이 있잖아요. 이건 의원 내각제고요.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권 행사. 이것도 영국이잖아요. 의원 내각제 특징이고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 이건 공통점이죠. 대통령제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요. 의원 내각제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3번도 틀렸어요. 그럼 4번이 정답인가 봐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이게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도 갖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도 갖잖아요. 근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어때요? 행정부 수반은 수상 총리가 되고 국가 원수는 군주라니까? 입헌 군주. 그래서 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두 개의 권한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헌법과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 나온 게 다음 보기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 중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만 몇 개 암기하면 나머지는 전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중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것이 국군 통수권하고 법률안 거부권이란 말이에요. 그 밖에 이제 대통령 임명권이라든가 법령 집행권이라든가 대통령령 발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죠. 나머지는 전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자, 일단 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9번 전형적인 두 가지 민주정부 형태 가나 가나 하면 전형적이니까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겠죠. 그럼 가에 들어갈 걸 찾아볼까요? 입법부가 행정부의 우월한 관계 속에서 우월하다고 그랬네요. 엄격한 독립이 아니라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되니까 입법부가 우월한 거죠.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러면 나번은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전형적인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번이 의원 내각제고요. 나번이 대통령제입니다.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가에서 즉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이 강요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사임하야만 아닙니다. 겸임 가능합니다. 겸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조치권과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땡! 의회 해산권 없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미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비상조치권 하면 프랑스가 떠올라야 돼요. 비상조치. 비상대권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조치권이 긴급명령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비상조치권이 긴급명령권. 옛날에 비상조치라고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긴급명령으로 표현이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맞네요. 의회는 강요에 대한 해임 거부권을 갖는다. 땡. 의회는 강요에 대해 해임 거부권을 갖지 못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엄격한 상권분립이니까. 우리나라는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없다고 이게. 그래서 3번은 미국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가는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달리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법률은 제출할 수 있다. 맞잖아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행정부, 정부의 법률은 제출권이 있으니까요. 자, 9번 문제는 미국과 영국에 관한 문제니까 4번만 맞아요.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성에 대한 조사해가지고 A 모둠은 의원 내각제에서 B 모둠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의원 내각제 요소 하면은 일단 국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의원 내각제에서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법률안 제출권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임시국회 소집권, 임시국회 소집권이라든가 이것을 제외하면 국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의원 내각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 가 의원 내각제 요소네요.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국무 들어갔죠? 의원 내각제 요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가 행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 제출권은 당연히 의원 내각제 요소니까요. 2번도 맞고 3번 나 대통령제 요소네요.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 들어가면 무조건 의원 내각제라니까. 3번은 땡이야.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나 대통령제 요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건 엄격한 권력 분립을 의미하는 거니까 4번도 맞아요. 11번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개정 지금까지 9번 고쳐졌다고 그랬죠? 근데 9번 고쳐졌는데 시험 문제는 13579 1차는 잘 시험 문제 안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언제 제정이 되죠? 1948년 7월 12일 날 제정이 되고요. 공포는 17일 날 공포가 됩니다. 여기 제정, 공포. 제정은 7월 12일인데 공포는 7월 17일 날 공포가 된다고. 이날 빨간 날이죠. 7월 17일 쉬는 날이잖아요.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국가가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건국은 언제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인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한 건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 논란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고요. 일단 지금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건국 당시에는 대통령제였죠. 근데 대통령을 어디서 뽑았냐면 국회에서 뽑았다고요. 국회에서 뽑았어. 간선제지.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었잖아요. 그 국회는 하나의 하부제로 구성이 되는 단원제 국회였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1950년이죠. 6월 25일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한국전쟁 50년 6월 25일. 제가 지난주, 이번 주네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전화가, 모르는 낯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 여기 국방부, 목소리 딱 깔고, 국방부 유해 발굴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국방부의 유해 발굴 날이요? 근데 왜 나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집안에 6.25에 참전한 사람 없니? 있다고. 우리 아버지의 형님이 6.25에 참전했는데 아직 못 돌아온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유해 발굴 날에서 만약에 찾으면 유해를 돌려주겠다는 거야. 근데 아직 지금 발굴 중인데, 그래서 유전자 검식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나한테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달래. 지금 어디 계세요? 집 앞에 와 있대. 집 앞에 딱 와. 놀랬어요. 지금 집 앞에 와 있으니까 집 앞으로 나오래.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된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보면 안 돼. 겁 바짝 먹었어요. 집 딱 나갔더니 어떤 승용차인데 SUV이더라고. 승용차에서 딱 사람 나오는데 목걸이 딱 해가지고 국방부 해가지고 이걸 다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추우니까 차 안에 가서 얘기하자요. 차 안에 들어갔지. 그분이 그러는 거야. 이제 저의 큰아버지죠. 그러니까 6.25 때 참전을 했는데 전사를 하셨대.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 얘기로는,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잘 모르는데 아버지 얘기로는 전사하셨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동작동에 현충원에 가봤더니
저희 큰아버지 위패만 있더라고. 위패만 있어요. 뭐 그 후로 나한테 혜택이 전혀 없고, 위패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골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일단 이거 채취부터 하죠. DNA 어떻게 하는 것들이 면봉이 있죠. 면봉. 그러니까 내가 나올 때 입 좀 한번 헹구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입을 한번 헹구 나갔지. 아 해보세요. 아 했더니 그 면봉으로 막 쑤셔대는 거야. 막 잇몸모가 있어야 막 천장을 막 쑤셔대. 그걸로 끝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유전자 감식이 된대요. 그래서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제 동생 이제 인천 사니까 바로 인천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러면 가면서 이거 처음으로 DNA 검사하신 분에게는 국방부에서 10만 원 드립니다. 기가 번쩍 드네요. 10만 원 벌었지?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유골이 발견되면 후손에게 국가에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유골 찾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50년 6.25란 말이에요. 한국전쟁. 그래서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승만이 이 얘기하면 또 길어져. 네? 난 이승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 이 이승만이 이제 어디로 가요? 서울 넘어와가지고 대전쯤 가가지고 대국민 발표하잖아. 성명 발표하잖아. 국민 여러분, 서울은 내가 사수하겠습니다. 나 서울에 있습니다. 뭐 서울에 있어? 이미 대전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강철교가 폭파가 되잖아요. 우리 측에 의해서.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피해가 컸다고.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자기가 뽑힐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잔머리 굴린 거예요. 직선제로 개헌하자. 말이 돼요? 지금 6.25 전쟁 와중에, 예? 지금 인민군한테 쫓겨서 부산 낙동에 그 2부만 남았는데 여기서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 뽑지. 뭐 다 반대하지, 국회에서. 그래도 이 사람의 유명한 권모술수로 이게 통과가 돼요. 그게 1차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한 번쯤은 듣고 가셔야 돼서 이게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잖아요. 이승만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좋아 그러면 국회도 바꾸자. 양원제로 바꾸자. 이 양원제 국회를 요구해요. 그래? 그럼 받아줄게 했는데 실제로는 양원제 국회 구성이 안 돼요. 이게 거짓말장이죠. 양원제 국회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1차 개헌 끝나고 이제 2차 개헌, 3차 개헌이 있는데 이거 또 시작을 했으니 간단하게 할게요. 2차 개헌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4.4 5.1개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요.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질 때 미국 헌법 갖다 놓고요. 일본 헌법 갖다 놓고요. 스위스 헌법, 독일 헌법, 이태리 헌법 여러 나라 헌법 다 갖다 놓고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을 막 짜깁기 한 거야.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짜깁기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 헌법이라고요. 근데 정부 형태는 미국식 그대로 버텼다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면서 1차에 하나에 중임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식이라고. 4년이면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승만은 국회에서 뽑아서 한 번 했고요. 직선제로 해서 2번 했죠. 그럼 3번째는 출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헌법을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단서 조항을 달아요. 단 초대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대단한 권모술수죠. 그게 이게 4.4 의혹으로 또 통과돼. 이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 하여튼 이 신문에 잘 안 나와. 하여튼 대통령 직선제이면서 임기를 바꾼 거라고. 임기를. 그리고 단원제 국회예요. 그래서 3번 하잖아요. 3번 하고 4번 하고 이렇게 하려고 봐요. 이게 48년부터 4년이니까 몇 년이야? 52년. 52년부터 4년이니까 56년. 56년부터 4년이니까 60년이라고. 그러니까 3번 해먹고 그 다음에 4번째 대통령 선거가 60년 3월 15일에 있었다고. 어디서 많이
숫자네? 3.15 부정선거라고. 이게 3.15 부정선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가지고 4.19가 발생하잖아요. 4.19. 그래서 이 3차 개헌은, 그래서 3차 개헌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라고. 4.19 의거, 4.19 혁명이라고 해야 되죠. 4.19 혁명에 의해서 뭐가 바뀌냐면 정부 형태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는 대통령제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 이제? 의원 내각제로 바뀐다고. 그 의원 내각제로 바뀌면서 국회도 이제 국회의 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개의 하부제로 구성이 돼요. 참의원, 민의원 이렇게 양원제. 양원제 국회가 이때 처음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성이 안 됐었고 그 양원제 국회가 처음으로 구성이 돼요. 그럼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러분 아까 아시다시피 의원 내각제는 그 뿌리가 입헌군주제죠. 그래서 군주가 국가 원수고 통치는 수상이 하는 거잖아요. 이 의원 내각제에서 우리나라는 군주가 없잖아요. 군주가 없어서 군주의 역할을 하는 그 국가 원수를 국민이 직접 뽑았어. 그게 윤보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 하에서 얼굴 마담이야. 국가를 대표할 뿐이지 실권 하나도 없다고. 그럼 실권을 누가 가졌느냐? 그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죠. 민주당에 당수했던 장면 씨가 잡았다고. 근데 이 장면 이 사람은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정당 제도는 다당제였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니까 전국이 혼란스러울 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요, 만 9개월 만에 막을 내립니다. 1년도 못 돼요. 만 9개월 만에 육군 소장이 등장해요. 아시죠? 육군 소장? 근데 이제 육군 소장이 등장하기 전에, 지금 우리 기억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이 3.15 부정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투표함이 모이잖아요. 그때 어디로 모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장충체육관에 모였던 거 해도 모였어. 그러면 이제 개표 작업을 하자. 그냥 다 수작업이니까 개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돼 버린 거야. 불 다 나가버려요. 그러더니 막 이상한 물체들이 막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다시 불이 들어와요. 투표 뭉치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주범이 붙잡혔어요. 그 주범이 전두환 정부 때 국무총리까지 지냈어요. 신윤학 씨입니다. 참 우리 국민들은 참 기억력이 너무 빨리 사라져. 3.15 부정선거 범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고. 근데 금방 나와버렸어요. 집행유예로. 근데 재판 받고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버린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뭐냐? 다시 집어넣을 수 있나요? 못해요. 왜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처벌한 사건은 다시 처벌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영리했어요. 그러면 형법에서는 처벌 못하니까 형법을 고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을 고치잖아요. 헌법을 고쳐서 두 번 처벌하게 해요. 그게 아주 유명한 4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4차 개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그래요. 그 시험 문제는 잘 안 나. 왜? 이건 변함이 없거든.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만 9개월 만에 육군 소장. 그래서 이제 5.16 군사 쿠데타죠. 5.16 군사.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5.16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걸 김영삼 등장해가지고 바뀌었죠. 김영삼 정부 와가지고 이걸 군사 정변으로 바꿔요. 쿠데타죠, 결국은. 쿠데타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프랑스 말인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뺨을 때리는 형상을 쿠데타라고 한대요. 엄마 배에서 나온 애기가 엄마를 보더니 뺨을 때리고 쿠데타래, 쿠데타. 안 좋은 거죠. 이 5차 개헌으로 이제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3공하고 영화 보셨죠? KBS에 했던 거.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의원 내각제를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고, 국회는 다시, 여전히, 다시 단원제 국회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게, 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흑백 필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야. 박정희가요, 육군 소장으로 쿠데타를 성공하고 나서 1년도 안 돼, 몇 달 만에 중장, 몇 달 만에 대장을 달아요. 그리고 그 김종필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주공화당 당수로 추대가 돼요. 그래서 육군 대장 박정희의 전역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딘가 찾아보세요, 한번 유튜브에서. 그 전역사의 뒷부분이 지금도 안 지켜져요. 이 나라 역사에서 군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행한 역사입니다.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은 나 하나로 끝나길 바라는 것으로 전역사에 가름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또 하나의 불행한 군인이 또 나와. 말 안 들어. 박정희 말 들어야지. 전두환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직선제를 한 번 했죠. 2번 했죠. 3번 하니까 이제 이승만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국회나 국민들이 그만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3번 했으니까 나도 3번만 할게.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헌법을 고쳐서 한 사람이 3번까지만 하게 하자. 그게 6차 개헌이에요. 한 사람이 3번까지만 하고 더 이상 못 하게. 그리고 이걸 우리는 3선 개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 형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3번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영원히 내가 해먹을 거야. 그게 10월 유신이죠. 10월 유신.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이제 체육관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야. 대통령 간선제. 이때는 이제 통일주적 국민의 대원을 뽑아요. 지역별로. 그럼 여기 청주에서도 통일주적 국민의 대원 뽑았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통일주적 국민의 대원들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광버스 타고 여기로 모여. 동국대학교 옆에 장충체육관에 모여.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자, 이번에 대통령으로 박정희 후보 단일 후보로 입후보하셨습니다. 투표용지 생략하고 기립으로 찬성을 묻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후추대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가는 거야, 그럼. 다 일어나잖아. 이게 채권 대통령이라고. 국회 똑같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쭉 맞죠. 79년 10월 26일 11일 심수봉 불러다가 노래 듣고 이때 8.15 언제지? 그 국립극장에서 8.15 행사하다가 유경수가 죽은 게 73년이던가? 4년이던가? 하여튼 74년. 74년 8월 15일 기정경축식을 거기 남산에 있는 그 국립극장 있잖아요. 거기서는 하다가 그 문생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촉을 쐈는데 이게 시내로 먹어서 유경수 머리통을 때려버리잖아. 이게 이거냐? 아니면 그 당시 피스톨 박이라는 누구야? 그 경호실장 쏜 것이 잘못 맞은 거냐? 지금도 아직 논란이 돼요. 어쨌든 유경수 여사만 희생된 거지. 그래?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가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야. 심수봉 불러다가 이미지가 비슷하세요, 유경수랑. 심수봉 불러다가 노래 부르고 그런 모양이야.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79년 11.6으로 죽어요.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괜찮아 그 말이라면서요.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의 불행한 군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8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 8차 개헌은 이것도 쿠데타죠? 역시 똑같아요. 이제 선거인단을 뽑죠, 여기서는. 선거인단을 뽑아가지고 이들이 또 장충체육관을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죽을 때 국무총리가 누구였어요? 김종필? 최규하 씨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게 순서가 있어요. 1순위가 국무총리고요. 2순위가 외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순위인 국무총리, 최규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대행을 하는 것이죠. 잠시 했었죠. 잠시 하다가 이제 전두환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이제 8차 개헌을 통해서
독재를 막자.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8년인가요? 7년. 7년 단임제를 하죠. 그래서 이순자 여사는 민주주의 아버지가 전두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임제를 실시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왜 사건이 되냐면 국민들이 이 전두환을 싫어하잖아요. 힘으로 잡았으니까. 쿠데타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헌법 개정하자. 대통령 강선제가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고치자. 그러니까 이게 4월 달일 거야 아마. 그 전두환 대통령이 TV 나와가지고 본인의 임기 중에는 헌법 개정 없습니다. 그러다가 호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호헌 철폐. 김대중 구속 석방.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87년까지 이어지잖아요. 6월 항쟁. 그 6월 항쟁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그 이한열 군 아시죠? 이한열이 연세대 정문에서 최루탄 뒤통수 맞고 쓰러지고 그것을 누구야? 지금 그 보도 맡던 친구가 지금 국회의원 돼 있잖아. 민주당의 후보신데 우상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건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전두환이 물러나고 전두환의 대통령을 있고 민정당의 당수가 그 친구인 노태우였다고요. 그 노태우 당수가 자기가 개헌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구속자 석방하겠다. 이걸 발표해. 그게 6.29 선언이에요. 몇 년이지? 6.29 선언. 80년 있구나. 86년 6.29 선언. 그래서 제 9차 개헌이라고. 민주항쟁이라고 표현하죠. 6.29 선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대통령 직선제가 대통령 간선제가 대통령 직선제로 들고 국회는 다른지 국회인데 이 직선제로 처음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노태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뽑힌 게 김영삼이던가요? 3당 통합해가지고 김영삼 다음이 김대중 다음이 노무현 다음이 이명박 다음이 박근혜, 그 다음 지금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부 형태가 변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제1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차에서 4차 이걸 제2공화국이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3공화국이고 유신헌법이 제4공화국이고 지금 현재가 8차가 제5공화국이고 지금 현재가 제6공화국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주로 3, 5, 7, 9 요거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져 버린대요. 자, 거기 11번 문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3, 5, 7, 9가 나와 있죠? 그 7차 개헌 보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했죠. 이게 유정회제도입니다. 유정회제.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대통령. 너 국회의원에 황금 많이 나면 되겠지? 이때 이제 국회의원 사람은 조화묵이라고 했어요. 조화묵이? 조화묵인데 이 사람이 논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문맹자야. 일본 소장국으로 있다가 일본인이 도망가면서 이 사람의 아버지인가 이 사람인가 하여튼 이 집안에다가 땅을 다 물려준 거냐. 졸지에 갑부가 돼버렸어. 돈은 많은데 배우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돈 많으니까 유정에 들어가가지고 돈으로 국회의원 됐어. 이 사람이 국회의원 4년 동안에 딱 2마디 해요. 첫 번째가 임기 끝날 때 그 예산안 가지고 싸울 때 내일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다음날 내일 합시다. 이 2마디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박정희 시절에. 그게 이제 유정규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아요. 그다음 9차 개헌 지금 현행 헌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8차 개헌까지는 전부 권력을 갖기 위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개헌을 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9차 개헌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요, 헌법이 9번 바뀌었죠? 헌법은 국내법의 모법이죠? 어머니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엄마랑 결혼해가지고 9번 엄마를 바꾼 거야. 근데 8번을 아빠의 욕망 때문에 바꿨고, 9번째는 식구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꾼 거예요. 그게 부착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짧은 역사죠? 48년에서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2020년이니까 70년도 채 못 되잖아요. 70년 됐나? 근데 미국은 1776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 300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거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초등학생이 쓴 글 중에 우리 엄마는 옷을 300년 이상 같이 한 옷을 입고 있어서 옷이 좀 안 어울린다. 옷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1등했대요. 헌법 어머니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은 거야. 그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9번이나 갈아입었죠. 자, 그래서 일단 11번 문제로 다시 올게요.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3차 개헌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3차 개헌이 이거잖아요. 의원 내각제잖아요. 의원 내각제니까 그 위에도 나와 있듯이 3차 개헌 의원 내각제니까 대통령 행정부 수반의 지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차 개헌으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는 인정했지. 장면 수상에 윤보선 대통령이니까 윤보선은 국가 원수지 행정부 수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5차 개헌으로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선출. 이것도 틀렸잖아. 5차 개헌 대통령이 직선제했으니까. 그 다음에 7차 개헌 이게 유신헌법이잖아요. 권력분립 원리가 강화된 게 아니라 막강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죠. 그 다음에 9차 개헌은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막고자 하였다. 맞죠? 5년 단임제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